안녕하세요. 보험을 고갈한다 보고 채널의 찬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의 두 번째 달이네요. 새해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좀 더 빨리 갈 것이다. 솔직히 그때는 이게 안 와닿았는데 한 사 두 사 먹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절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시간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 속도를 줄여주는 좋은 게 있다던데. 뭐 타임머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타임머신 같은 게 생겼죠. 네, 올해 6월부터 네,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다들 한 살씩은 어려지실 겁니다. 그렇죠. 6월부터는 다들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니까 뭐 저도 한 살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아싸, 야호, 이히 신난다. 예, 신난다. 좋으신 거 맞죠? 다들 표정이. 자, 이제 나이 얘기 그만하시고 오늘 주제는 뭐죠? 정말 잘 끊어주셨네요. 어색해서 혼났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또다시 종신보험. 종신보험 이제껏 다들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슬프지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보고 채널 영상 중에도 그 12만 뷰가 넘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물론 종신보험 관련된 영상인데 이게 12만 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뷰 정도 나와줘야 1000만 뷰는 나와줘야 이렇게 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가 보죠? 예, 그렇죠. 여전히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속여파는 설계사도 있고 실은 아주 예전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살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만만한 게 보험이거든요. 보험 해지하자. 이거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한 거니까 지금 해지하게 되면 꽤 많은 목돈이 됐겠지. 종잣돈이 됐겠지. 그래서 이제 콜센터에 전화하죠. 나 보험 당당하게. 나 이제까지 이렇게 보험료 많이 냈으니까 해지하겠다. 얼마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게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종신보험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우리 종신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일단 순수 저축보험과 종신보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축보험은 저축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종신보험은 그러니까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이제 보험 대상자예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법적 상속인이라든지 지정 수익자한테 사망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인 거죠. 내가 월납보험료를 10만 원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10만 원에서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자가 불이가 돼요. 그 사업비만 조금 제외하고. 근데 종신보험은 이 사업비에다가 위험보험료라는 걸 차감을 하는데 이 위험보험료는 뭐냐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을 줘야 되잖아요. 법적 상속인이나 지정 수익자한테 그 사망보험을 줘야 되다 보니까 고객이 매월 내는 보험료에서 일부분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걸 위험보험료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그 포션이 한 30-40% 정도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월납보험료 10만 원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10만 원을 냈는데 순수 이자가 불이되는 목돈이 굴러가는 그 부분은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라도 세면 뭐 해칭이 되겠지만 이자 고작 뭐 3%, 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저축보험과 종신보험은 원금이 도래되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자가 불이되는 속도, 양,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저축보험이 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게 맞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가입한 것을 이제 늦게나마 알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가 콜센터 전화해서 해달라고 보니까 보험사로부터 이제 턱없이 적은 금액만 받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는 내가 낸 돈의 10%도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총 낸 게 보험료가 1000만 원인데 해지하려고 보니까 100만 원 주겠대요. 아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것도 억울한데 900만 원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정말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 건 보험 판매할 당시 일부 설계사 분들께서 잘못된 설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맞죠?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을 잘 모르잖아요. 비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전문가인 설계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참, 그리고 해당 제가 이렇게 한 4년 정도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황당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대표적인 거 2가지 정도만 한번 꼽아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일단 보험이라는 게 이제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쉽게 얘기하면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 이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였어요. 계약자는 이제 어머니였어요. 모친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였어요. 15세 자녀였는데, 이제 다른 특약을 가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사망보험금만 가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망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편모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편모셨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은 당연히 이제 모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세 그 미성년자가 다른 보험도 아예 가입한 게 없었어요. 이게 왜 이상한 형태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해당 민원을 이제 보험사에 제기를 했더니 설계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 오케이, 뭐 그렇다고 쳐볼게요. 근데 설계사가 주장하는 논리가 맞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계약자라고 했잖아요. 네. 자녀가 피보험자라고 했잖아요. 네. 수익자가 누구였죠? 되죠. 어머니였잖아요. 네. 그럼 이 설계사 논리가 맞으려면 엄마가 내 자녀 사망하게 되면 이 목숨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고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벌써 형태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15세 중학생인데 사망보험금을 먼저 가입시켜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근데 제일 먼저 사망보험금을 가입시켜놓은 거예요. 아니, 중학생한테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녀가 컸을 때 대학 때 예. 대학 갈 때쯤 목돈이 되니까 맞습니다. 저축성으로 가입을 해둬라. 예. 근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논리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설계사가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런 적 없다. 배째라 식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니,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 하고서 형태만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세상의 부모가 내 새끼 목숨 가지고 이득을 보겠다고 보험 가입을 하겠습니까? 죽어라 이거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많이 황당한 건인데, 한 설계사가 한 명의 고객한테 7년 동안 수십 건의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고객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설계사한테 페널티가 없어요. 뭐 환수라든지 이런 게 없는 시점이 되면 이제 장난치는 거죠. 아,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기존 보험 해지시키고 재가입시키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기존 보험 해지시키고 재가입시키고,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수십 건을 가입시킨 행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고, 사기가 아닌 뭐가 사기입니까 도대체? 아, 정말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건 정말 보험 설계사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험 설계사를 누가 교육을 합니까? 보험사에서 교육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팔아와라 이렇게 종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일전에? 아, 우리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불안전 판매 아닙니까? 그래도 용케 기억하고 계시네요. 용케라니요. 제 캐릭터는 본캐입니다. 네. 부캐 아니고죠? 네, 부캐 아니고 알겠습니다. 본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불안전 판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일단 불안전 판매 딱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잖아요. 결국 불안전하게 판매를 했다. 제대로 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하는 행위. 결국은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이거 저축성 보험이라 오인하게 만들죠. 실은 자기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결국 이거를 이제 상품 설명 미행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고 피보험자한테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지 않고 이제 설계사들이 대리로 서명하는 거죠. 이거를 자필 서명 미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설계사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 내가 좋은 선물 줄 테니까 가입하자 내지, 아, 보험료 뭐 내가 뭐 한 달치 두 달치 정도 내줄 테니까 가입하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부당 이익 제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객이 잘 가입하고 있던 보험들을 증권 부속해준다는 명분하에 증권 가져오라고 해놓고 짚어주면서 요거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기존 거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자. 이걸 부당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하는 형태를 이제 경유 계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아까처럼 뭐 15세한테 종신보험을 우선순위로 가입을 시켰다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가입시키는 것을 적합성 원칙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전 판매 형태들이 엄청 많이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금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뭐 과태료 과징금이라는 페널티도 있고, 금융감독원조차도 계속해서 시정 공부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불안전 판매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사가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야 돼. 배상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민원 제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취소 기간이 지났고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났다. 이런 헛소리 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네. 그럼 아까 저축보험인지 알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이 불안전 판매를 인지하고 나서 이제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 이제 계약이 취소가 돼서 기납입법률을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데 솔직히 이 과정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보험회사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민원 불수용합니다. 결국은 본인들은 잘못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재개를 한 지 한 달 됐다고 했잖아요. 신규권을 받은 지 실은 일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증거 자료가 없어도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의뢰인들이 원하는 경우 실은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 몰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이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도 민원이 수용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기한 순간부터는 증거가 없는 걸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정의 계약금을 받다 보니까 민원이 불수용되면은 이거는 의뢰인들한테 또 다른 손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것들도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하다 보면 이제 보험사나 금융감독은 얘네 봐라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단은 민원을 넣고 보자는 거네. 이걸로 인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증거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악영향이 갈까봐 일부러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상황을 봐야 되긴 할 건데 아마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험회사의 저항이 좀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다시 컴백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뭐 이를테면 설계사와 주고받은 카톡이라든지 문자, 통화 녹취 내용, 아니면 설계사한테 받은 유인물 등이 있다면 한번 보내봐 주세요. 저희가 검토해보고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진성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억울한 의뢰인들의 사연을 풀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법무법인 진성과 박 시장님은 뭐랄까 어벤져스 같은 느낌? 그렇게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꼭 저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뭐 법률 자문을 구할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때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실은 이제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수용된 건들은 저희가 진행하더라도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변호사님께서 논리나 법리나 판례 등을 근거로 서면을 작성하시는데 그 분량이 보통 20-30페이지, 뭐 많으면 40-50페이지까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이제 보험사는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서 불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갖고 또 방어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시고 박 시장님께 법무법인 진성에게 연락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보고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들에 대한 증권을 한번 꼭 꺼내 보시고 본인들의 목적에 상황에 맞게 가입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해지를 해야 되는지를 꼭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가입을 했는데 저희 법무법인 진성을 통해 가지고 지난 4년간 민원이 수용돼서 기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은 케이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분. 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거의 1년 정도 전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다행히도 친절한 박 실장님 덕분에 친절하지 않고 그냥 할 만한 내뱉은 말은 지키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네. 친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뱉은 말은 지키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내뱉은 말 지키는 박 시장님 덕분에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꼭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꼭 종신보험이 아니더라도 이게 설계사의 불안전 판매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진성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하죠. 뭐 예전에 또 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네, 하시고 싶으세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빠이빠이.